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은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비운의 세자빈, 공회빈 윤씨 이야기입니다. 공회빈 윤씨는 공조판서를 지낸 윤사익의 손녀이자 윤옥의 딸로 명종 8년인 1553년 6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명종 16년인 1561년 9살의 나이에 순회세자와 가리를 올리고 세자빈이 되었으나 2년 뒤인 1563년에 남편 순회세자가 사망하자 11살의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덕빈이라 불렸습니다. 순회세자는 조선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하나뿐인 외아들로 조선 건국 이래 1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태조 이성계의 마지막 적통입니다. 명종 10년인 1555년에 세자에 책봉되고 황대임의 딸을 세자빈으로 결정했으나 황씨가 맹장염으로 추정되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가리를 1년 동안 미루자 후궁인 양제로 강등시킵니다. 황대임의 딸은 권신 윤원영의 사위인 안덕대의 고종사촌 여동생으로 윤원영이 문정왕후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병이 있음에도 숨기고 책봉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미래의 왕후가 될 세자빈에서 팔자에도 없던 후궁이 되어버렸지만 아버지 배경으로 지병을 숨기고 간택에 참여한 것이고 가리를 1년이나 미룰 정도로 허약한 몸이었습니다. 이후 윤옥의 딸로 세자빈을 바꾸어 가리를 올렸으나 얼마 되지 않아 1563년 순회세자가 만 12살의 요절에 초기 조선 왕조 직계는 단절이 됩니다. 명종은 이복형이자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서출 소생 덕흥군의 셋째 아들인 조카 하성곤에게 보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무튼 효장세자가 일찍 죽어 14살의 과부가 된 효순왕후보다도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는데 소현세자의 세자빈인 강빈이나 사도세자의 세자빈인 해경궁후씨는 자식이라도 있었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순회세자 사후, 선조 즉위 후에도 궁에서 계속 생활하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선조 25년인 1592년 음력 3월 3일 창경궁 통령전에서 사망했고 사후 공회빈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3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92년명 만력 20년 순회세자빈 윤씨의 졸기 3일에 순회세자빈 윤씨가 졸하였다. 윤씨는 참판 윤옥의 딸로서 10세에 간택되어 덕빈에 착봉되었는데 이듬해에 세자가 졸하였다. 그러나 인순 왕후의 유명으로 궁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이 또 왕세자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빈이 그대로 동궁에 거처하였다. 상이 정성을 다해 그를 대우하였으며 여러 비빈들도 모두 따르며 수학하였다. 빈의 성품이 지극히 정결하였는데 세자의 상사를 당한 뒤로부터 종신토록 언제나 상중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친족들의 궁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자의 영혼을 기원하는 뜻에서 불공을 자주 드렸으나 상이 가엾게 여겨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한 것이다. 시호를 공연하고 장차 세자원에 부장하려고 공사를 크게 일으켰는데 갑자기 외변을 만나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상이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에 빈소를 모시고 있던 관리 몇 사람이 후원에 임시로 매장하려 하였으나 제실이 무거워 옮길 수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궁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관리들도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에 궁인들이 그를 추모하고 비통해하면서 말하기를 빈이 살았을 적에 불교를 숭상하였는데 우연히 화장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생전의 뜻에 부합된다 하였다. 창경궁 통령전 부근에 빈소를 설치하고 시신을 안치하여 상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선조와 신하들은 의주로 급히 피난을 가면서 어가가 벽제에 이르렀을 때야 덕빈의 시신을 후원에 임시로 감회장하라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선조 26년인 1593년에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였을 때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평 이충이 시신을 함춘원에 묻었다고 했지만 그가 이미 죽은 뒤라 덕빈의 남동생 윤백상에게 찾아보게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춘원은 현재의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곳인데 병원 입구에 있는 함춘회관이 당시 지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1593년명 만력 21년 배신이 덕빈의 제공을 찾아보는 일을 직장 윤백상에게 시키라고 아뢰다. 배신이 아뢰기를 덕빈의 제공을 당초 사세가 다급해서 그냥 두고 떠났다가 대가가 벽제에 이르러서야
이양원에게 하유하여 후원의 외진 곳에 임시로 매장하게 하였으나 적세가 너무도 급박하여 미처 묻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제 양혜수의 말을 듣건대 권징의 군관인 사평 이충이 스스로 나는 신립의 군관으로서 충주 싸움에서 패한 뒤로 서울에 들어섰었는데 창경궁을 지나다가 덕빈의 빈궁을 보니 서울의 난민들이 난입해서 빈궁의 작물들을 다투어 가져가는데 참혹해서 참아볼 수가 없었다. 시체는 옮겨 함춘원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고하였답니다. 근자의 직장 윤백상이 산료를 받다가 도태되어 경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니 윤백상으로 하여금 이충을 찾아보게 해서 서울이 수복된 뒤에는 즉시 이충과 더불어 묻어둔 곳을 찾아내어 서둘러 치부하게 한 다음 위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무사 유곤에게도 하유하소서. 덕빈은 곧 순의 세자의 빈으로 임진년 2월 창경궁의 동궁에서 졸하였는데 미처 장사 지내지 못했었습니다. 변란이 일어나 상이 서쪽으로 파천, 벽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원에 감회장할 것을 명했는데 윤백상은 곧 덕빈의 동생입니다. 후에 대가가 환도하니 이충은 이미 죽었는데 이충과 함께 묻은 자가 스스로 상소하여 아뢰었는데 상이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아는 자를 데리고 함께 가서 찾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선조 36년인 1603년에 신주만 봉안하여 순의 세자와 공의빈을 순의묘에 합장하였으나 이마저도 병자우란 때 분실되게 됩니다. 순의묘는 고종 7년인 1870년 이후 순창원으로 명명되는데 순창원에는 순의 세자의 제궁과 공의빈의 빈 제궁만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선조실록 136권 선조 34년 4월 25일 임진 10번째 기사 1601년명 만력 29년 공의빈과 순의 세자의 신주를 세울 것을 전교하다.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공의빈의 일은 차마 말할 수조차 없다. 사변 때문에 국가가 황급하여 지금까지도 신주를 모시지 못하였으니 이는 참통한 중에서도 참통한 일이다. 순의 세자도 신주가 없으니 이 양의의 신주를 세워 전례대로 유사가 취재하고 조처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하다. 내 우연히 생각하니 말보다 눈물이 앞선다.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예조에 말하라. 임진년 4월에 비내상이 빈소에 있었는데 외적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여 시사가 참험하게 되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 그 뒤에 비내 족인들이 겨우 전에 뜰에다 매장하였는데 외적이 파내어 불태웠다. 그러니 당시 국사를 도모한 대신과 도감의 여러 신하들이 기일을 앞당겨 잘 조처하지 못한 죄를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환도한 지 10년의 간혹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우열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전교가 있었다. 한편 순창원은 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 의해 순창원 도굴 미수 사건 현장이 발견돼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 1월 19일에 문화재청은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울은 경내에 있는 순창원에서 전문 도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도굴 미수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도굴 현장은 2006년 1월 18일 9시 30분경 순찰 중인 관리 직원이 본분 좌측 혼유석 뒤편에 잔디를 떼어냈던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현장은 도굴범에 의해 파냈던 곳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되메워져 있었으며 조사 결과 도굴개는 거의 수직으로 2.7m를 파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단단한 강의 다짐층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목탄층에 막혀 더 이상 파내려 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굴갱의 단면은 봉토가 일정 깊이까지 젓갈색 흙으로 이루어지다가 그 이하는 두께 15에서 20cm의 강의 다짐이 3에서 4회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매우 단단하게 축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튼 이렇게 공의빈 윤 씨는 죽어서까지 계속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은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비운의 세자빈 공의빈 윤 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